네, 소개받은 경희대 최준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즐거운 강사의 자리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애독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리에 소개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파도의 탄생을 같이 축하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어쨌든 파도 돌잔치에 이렇게 다시 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애독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사평을, 소감을 말씀할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어쨌든 제가 파도를 1년간 열심히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소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한테 왜 파도를 구독하게 됐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주 이유는 단순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중산층의 기준이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기준 이렇게 있는데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채 없이 3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그다음에 월 500 이상의 수입을 갖거나 그다음에 현금으로 1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여행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비교를 해보면 너무 한국 사람들은 중산층 기준이 재산이라든가 지위, 물질 중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라든가 미국, 영국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짜뉴스라는 뭐 그런 기사도 있던데 미국의 어떤 중산층 기준을 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첫 번째로 보면은 어떤 불의에 저항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소신껏 자기 신념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글로벌 매거진을 정기적으로 구독해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중산층의 기준을 가지려면, 글로벌 어떤 잡지를, 비평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어쨌든, 얘기를 듣고, 저도 파도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물질 중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조금 더, 좀, 이웃과 함께하는, 국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다른 애독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지금의 상황이 우리나라가 끼어 있는 상황이 강대국들이 주변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 발전이라든 국가 발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비슷한 사고를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그 단체가 발행했던 잡지가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영문으로 이렇게 발행을 했더라고요.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했는데, 아마 저는 김동규 편집장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110년 전에 어떤 선임들의 어떤 이런 정신을 개성하고자 지금 우리가 처한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계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파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도와 맞서 싸울 수는 없겠죠. 파도를 잘 타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큰 배가 행복의 나라로 가야 될 텐데, 가기 위해서는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파도가 그런 우리가 함께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함께 배를 타고 안전하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지침, 나침판, 등대 같은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심전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를 정면을 맞서지 말고 파도를 잘 타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잡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기사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 앞서 우리 김수빈 편집장께서 이미 다 소개를 해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저 역시 AI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한테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특히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AI 시대에는 대책이 없다. 지금부터 빨리 뭐 기본소득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항상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꼭 꼭 그런 어떤 분들을 설득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기사를 보면서 AI가 꼭 그렇지는 않다. AI가 그거를 물론 과도기적으로 AI를 통해서 없어진 직종, 일자리도 있지만 그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개척되는, 확장되는 일자리도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전문 교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전문 직종의 일자리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AI가 가르쳐주는 준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서 무장을 한다면 손쉽게 그걸 활용해서 새로 생겨나는 직종들도 있다. 그래서 중산층의 삶을 확대시키고 더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솔직히 10페이지가 넘습니다. 사실 소논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런 걸 소개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힘들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외국의 이런 잡지들, 아까 노에마 잡지도 얘기했고 내셔널 리뷰 이런 좋은 잡지들을 이렇게 글들을 길게 쓰나, 이게 사실 궁금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글을 길게 쓰나.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봤는데 추정치는 그만큼 선진국들은 중산층의 기준이 뭔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떤 문해력에 있어서 약간 어떤 이런 롱타임, 길게 읽고 길게 생각하는 이런 습성을 지닌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민주주의를 한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경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항상 그 세미나 같은 자리에 가면 토론하는 자들이 제2 발제라는 걸 많이 봤어요. 짧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발제자보다 더 긴 발제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분위기 파악 못한다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고 있는데, 어쨌든 과도기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시민들은 아마도 조금 글을 길게 읽고 길게 생각하고 길게 충분히 경청하고 이러면서 소통하는데 아마 조금 어떤 우리와 좀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중산층의 어떤 기준을 우리 파도가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그 이상 정신적으로도 문해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충분히 길게 얘기하고 길게 들어주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갖는 쪽으로 어떤 새로운 중산층의 기준을 만들어주면 아마 이 파도가 어떤 새로운 유행이 될 것이고 파도를 읽는 독자들의 모임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